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비가 그친 뒤에 공기가 더 춥다. 산자락을 휘감아 내려온 안개가 길 표지판의 글자를 씹어 삼키고 나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도로에서 헤드라이트만 믿고 호텔을 찾았다. 지도에는 이름이 없었다. 그냥 숙소라는 표기. 마을 사람들은 그 건물을 옛 정류장 옆집이라고 불렀다. 도착했을 때 현관 위 종은 바람도 없는데 가볍게 한 번 흔들렸다. 딱 소리 하나. 그 소리가 내 이름을 아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이번 겨울 동안 이 호텔의 야간 관리자를 맡게 됐다. 사장과는 전화로만 이야기했다. 오래된 장부 몇 권이 있고 객실 키는 금속 상자에 있다. 새벽엔 전화를 받지 말라. 조건은 이상했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 카운터 불을 켜자 붉은 전등갓 아래서 먼지가 떠올랐다. 카운터 위에는 체크인 카드가 없었다. 빈 트레이, 빈 팽고지. 그런데 장부는 있었다. 표지 가죽이 마른 살갗처럼 갈라진 투숙자 명부. 나는 첫 페이지를 넘겼다. 잉크로 쓴 이름들이 물에 번진 듯 흐려져 있었다. 날짜만 또렷했다. 날짜들은 어제였다. 벨을 눌러보려다 멈췄다. 누가 오나? 여기서는 내가 벨을 누르는 쪽이었다. 나는 금속 상자를 열었다. 무거운 열쇠 다발이 바닥을 긁었다. 방번호는 201에서 208까지, 그리고 301에서 305. 이상하게도 209와 306은 없었다. 스티커는 한 번도 붙여본 적 없는 새 표면처럼 깨끗했지만 그 번호만 누락돼 있었다. 여긴 몇 명이 묵나요?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물었다. 빈 로비가 내 목소리를 얇게 반사했다. 대답은 없었다. 보일러를 켜러 지하로 내려가기 전에 로비 한쪽 벽을 스쳐 지나갔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들이 빽빽했다. 눈밭 위에 서 있는 가족,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 포장마차 앞에서 웃는 남자들. 모두 이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같았다. 그런데 얼굴들이 희미했다. 사진의 배경, 계단, 난간, 벽 등 은또렷한데 사람들의 눈과 입은 지워진 듯 흐릿했다. 사진틀 유리에 손을 대자 미지근했다. 방금 누군가 건드린 온도덕지 지하 계단은 담남 냄새와 습기, 그리고 오래된 이불에서 올라오는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몇 번 깜박이고 보일러가 천천히 숨을 쉬듯 소리를 냈다. 그때 위층 현관 종이 다시 한 번 울렸다. 딱! 나는 멈춰섰다. 바람이 없다. 문은 닫혀 있다. 종이 스스로 흔들릴 리가 없다고. 그건 그냥 오래됐기 때문에 탄성으로 움직였을 거라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합리화를 했다. 내가 밤에 처음 하는 일이란 대체로 그런 것들. 자기 설득 프런트로 돌아오니 전화기가 깜박이고 있었다. 사장은 새벽엔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아무 소리도 없다. 멀리서 설탕을 뜨거운 물에 타서 녹일 때 나는 소리 같은 미세한 사각거림만. 여보세요? 옆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아니, 소리라기보다 기억 같았다. 잊지 마. 아주 작게 그렇게 들렸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내 손목이 떨렸다. 금속 시계줄이 이빨 부딪히듯 잔소리를 냈다.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정말 들었는지,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첫 손님은 자정이 가까워서야 왔다. 문이 열리기 전에 종이 먼저 울렸다. 딱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다. 눈빛이 마치 자신을 소개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확인받으러 온 사람 같았다. 뱅이스나요? 네. 신분증 주세요. 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부드러운 가죽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쪽 비닐칸은 비어 있었다. 그는 빈칸을 내밀었다. 잊어버렸습니다. 말투가 담담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장부를 끌어왔다. 성함을 써주세요. 그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잠깐 멈춰 내 얼굴을 보았다. 여긴 이름을 길게 부르면 안 됩니다. 네? 사람 이름은 길게 부르면 길게 남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글자를 2개만 적었다. I do. 마지막 획을 끝내자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지 않았다. 번지지 않는 마른 글자. 나는 203호키를 내주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다 말고 뒤돌아섰다. 여기선 누가 먼저 인사하면 그쪽이 먼저 잊힙니다. 농담인지 경고인지 모를 그 문장을 던지고 그는 사라졌다. 층계참에 걸린 전등이 그의 발소리에 맞춰 미세하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둘째 손님은 새벽 1시, 후드티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젊은 여자였다.
표정이 없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며칠 묵으시나요? 그녀는 손가락 2개를 들었다. 이틀이라는 뜻인지 2시라는 뜻인지 2사람이라는 뜻인지 분간이 안 됐다. 나는 장부를 밀었다. 그녀는 펜을 잡지 않았다. 일부러인지 손가락이 펜을 못 잡는 사람처럼 떨렸다. 괜찮아요. 이름은 나중에 써도 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안도했는지 어깨가 내려갔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여기 벽에서 소리 나요? 어떤 소리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35호 키를 내밀었다. 기태그가 그녀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금속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그녀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고 올라가는 동안 나는 다시 사진벽 앞으로 갔다. 사진 속 신부가 조금 더 흐릿해진 것 같았다. 착시인지 조명 때문인지 아니면 시간 때문인지 둘밖에 받지 않았는데도 새벽은 빨리 왔다. 로비 시계는 3시 17분을 가리켰다. 그 숫자는 이 건물과 어울리지 않았다. 지나치게 정확해서 그때 벨이 울렸다. 딱 나는 자동문 센서를 확인했다. 케이스는 오래되었지만 동작 LED는 녹색, 문턱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벨은 정확히 그분을 알리는 듯 3시 17분마다 한 번씩 울렸다. 일시정지 버튼 같은 소리. 나는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호텔 로고가 없는 메모장.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메모 이름은 문이다. 3글자를 넘기지 말 것. 누군가의 피랍이 깊이 눌러져 종이가 눅진했다.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메모 방 안 거울은 밖을 비추지 않는다. 또 다음 페이지 메모 전화를 받지 말라는 건 전화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문장마다 어색한 논리가 달라붙어 있었다. 웃음이 날 것도 같은데 입꼬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전화가 오지 않기 때문에 받지 말라니. 그런데 아까 전화는 왔다. 아니었나? 나는 수화기를 바라봤다. 섬뜩한 정적. 한 장 더 넘기려다 손이 멈췄다. 페이지 모서리에 누군가의 지문이 눌어붙어 있었다. 잉크도 먼지도 아닌 얇은 기름막 같은 흔적. 거기에는 짧은 글씨. 기억을 맡기는 곳. 짧은 숨이 목에서 걸렸다. 이 호텔의 가장 오래된 냄새가 그 말과 함께 입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습도와 더불어 오래된 이불, 사라진 향수, 씻지 못한 머리카락, 손톱을 깎고 남긴 얇은 파편들의 냄새. 여기는 누군가의 머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머물렀던 것을 보관하는 곳처럼 느껴졌다. 사흘째, 눈이 내릴 거라는 일기예보가 떠올랐다. 창밖은 아직 비었다. 그러니까 아직은 떠날 수 있었다. 나는 CCTV를 켰다. 화면은 4등분이었고 로비와 계단, 복도, 현관을 비췄다. 프레임이 가끔씩 빠졌다. 시간이 매끄럽지 않았다. 현관 카메라에서 잠깐 사람의 어깨처럼 보이는 둥근 것이 지나갔다가 바로 다음 프레임에서 사라졌다. 뒤로 돌려봐도 그 프레임은 비어 있었다. 기억이 한 프레임씩 지워지는 느낌. 3시 17분. 벨이 다시 울렸다. 딱!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현관으로 걸어갔다. 유리문 뒤의 안개가 유리 표면에 꼭 붙어 있는 것처럼 하얗게 뭉쳐 있었다. 내 모습이 희미한 그림자로 섞였다가 떨어졌다. 문을 열지 않은 채 나는 유리 위에 손을 대었다. 바깥 공기의 냉기가 손바닥 밑으로 흘렀다. 그리고 그때 유리 반대편에서 같은 위치에 손바닥이 포개지는 감각이 있었다. 냉기와 미지근함이 동시에. 나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유리 위 김이 생기지 않았다. 누구시죠? 목소리가 내가 아닌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낯설었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대신 유리에 적은 듯한 아주 옅은 글씨가 나타났다. 김으로 쓴 글자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유리 속 더 깊은 층에서 솟아나는 인상. 먼저 인사하지 마. 나는 손을 뗐다. 유리는 다시 맑아졌다. 내가 본 것이 정말 글씨였는지 아니면 두통의 전조였는지 알 수 없었다. 머리 뒤쪽이 조여왔다. 빈혈처럼. 혹은 오랜 시간 이름을 부르다 혀가 마를 때처럼 새벽 4시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다. 규칙적이지 않았다. 몇 계단은 천천히, 몇 계단은 뛰어오르는 듯 빠르게. 나는 모니터를 봤다. 카메라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소리만 또렷했다. 턱턱턱턱. 나는 계단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가 계단 모서리를 발끝으로 두드리는 소리. 그 리듬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다. 장부를 열었다. 어제 날짜, 그제 날짜, 그 앞날의 날짜. 같은 시간 옆에 짧게 적힌 메모. 37. 인사하지 않음. 3, 4실. 발끝 소리. 4.3 거울 안쪽. 나는 마지막 줄을 덮었다. 거울. 객실의 거울들은 모두 똑같다.
상체가 겨우 비치는 낡은 타원형. 그럼에도 35호의 거울은 더 어두웠다. 여성 손님이 묵는 방. 그녀가 물은 건 아마도 그 거울 때문일 것이다. 나는 키를 꺼내 들었다. 사이먼스모. 금속 키태그가 이마에 땀에 닿아 한 번 미끄러졌다. 복도는 양초를 불어 끈 뒤 곧바로 다시 켠 듯한 냄새가 났다.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담배꽁초가 새로 버려진 것 같은 공기. 35호 앞에서 나는 한 번 숨을 골랐다. 노브를 돌릴 때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긁히는 소리가 났다. 들어갑니다. 대답이 없다. 문틈으로 밀려 나오는 냉기. 방 안은 어둡지 않았다. 천장등은 켜져 있었지만 빛이 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느낌. 그 빛은 먼지들을 공중에 붙잡아 놓기만 했다. 거울은 침대 맞은편 벽에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섰다. 내 얼굴이 아주 늦게 따라왔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내 얼굴을 기억해내고 몇 초 지나서야 그 기억을 유리에 붙여주는 것처럼. 괜찮으세요? 나는 침대 쪽을 돌아봤다. 이불 위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의 무게가 내려앉은 자국은 있었다. 그때 화장실 문이 무릎 높이만큼 열렸다가 스르르 닫혔다. 나는 문으로 다가갔다. 손잡이는 내 첨보다 차갑지 않았다. 화장실 불을 켜자 거울과 마주했다. 화장실 거울은 작았다. 그 작은 거울 속에서 내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수축하고 다시 천천히 커졌다. 속눈썹이 하나 둘 깜박일 때마다 거울 속 깜박임은 한 번 모자랐다. 여긴 거울이 늦어요. 소리가 입에서 떨어져 나와 타일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 느낌. 나는 화장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방을 한 바퀴 돌았다. 옷장 안, 창틈, 침대 밑에는 무언가의 냄새가 있었다. 오래된 비누 포장지를 씹어 삼킨 것 같은 달고 쓴 냄새. 그 냄새는 내 기억 속 특정한 오후를 건드렸다. 어릴 때 외갓집 장롱문을 몰래 열어보았을 때 두꺼운 이불 사이에서 올라오던 온기와 먼지. 계세요? 그때 침대 머리맡 벽에서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탁탁. 나는 벽지에 귀를 붙였다. 반대편은 3급의 3호다. 거기엔 아무도 없다. 여보세요. 벽 너머에서 낮고 분절된 숨이 들렸다. 말이 아니라 숨 사이에 끼워 넣어진 짧은 음절들. 까지!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온몸의 근육이 동시에 굳는 느낌. 하지 말, 인지 가지 마, 인지. 혹은 전혀 다른 말인지 분간이 안 됐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아주 빠르게 35호 앞을 지나갔다. 문 아래 틈으로 빛이 스쳤다.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잊히길 기다리는 사람 같이. 나는 방을 나왔다. 문을 잠그고 복도를 한 바퀴 돌았다. 203호 앞에서 멈췄다. 이도라고 남자가 쓴 두 글자. 문틈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나는 노크를 했다. 손님. 대답 대신 라디오 잡음 같은 소리가 문틈을 빠져나왔다. 안에서는 작은 전등 하나가 켜져 있었다. 나는 문틈으로 눈을 바짝 대보았다. 누군가가 방 안에서 거울을 옮기고 있었다. 바닥을 긁는 금속 소리가 작게 떨렸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 순간 내 이름이 복도 끝에서 불렸다. 아주 선명하게, 아주 길게. 내 이름의 모음이 늘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 길어졌다. 마치 누군가가 이름을 느려 부르며 내 기억의 테두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나는 그 소리를 끊기 위해 일부러 로비 쪽으로 크게 말했다. 안 내려가요. 그 말이 복도를 한번 치고 돌아왔다. 돌아온 말은 안라요처럼 의미를 잃은 파편이 되어 발치에 떨어졌다. 그때 종이 울렸다. 3시 17분 딱. 나는 뛰었다. 로비로 내려갔다. 현관문 유리에는 김도 금도 없었다. 단지 조용한 유리. 전화기가 깜박였다. 받지 말라는 지침이 머릿속을 지나갔지만 이번엔 내 이름이 길어지는 것을 막아야 했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작은 숨.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 내 목소리였다. 받지 말라고 했잖아. 수화기 너머에 나는 그 말만 남기고 끊었다. 전화를 내려놓는 동안 내 송긋 감각이 잠시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가 내 지문을 벗겨서 장부 어딘가에 붙여둔 것처럼. 나는 장부를 펼쳤다. 어제 날짜 아래 오늘 날짜가 새로 적혀 있었다. 시간 칸에는 377이 일정한 강역으로 여러 번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이름 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빈 칸이 선을 조금씩 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선은 종이 위에 있으면서도 이미 종이가 아닌 것처럼 흔들렸다. 나는 펜을 들고 조심스럽게 내 이름의 첫 자를 적었다. 잉크가 종이에 닿는 순간 종이에서 냄새가 났다. 젖은 흙,
젖은 머리칼, 젖은 양말, 그리고 벨이 다시 울렸다. 딱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이 호텔에서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기분이 먼저 도착한다는 것을, 종은 사람 대신 기분을 알리는 도구였다. 그리고 그 기분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유리창은 바깥을 비추지 않는다. 그건 유리의 탓이 아니라 바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메모장을 닫았다. 오늘 밤 누구도 먼저 인사하지 말자. 나는 작은 소리로 다짐했다. 나 자신과 이 건물과 사진 속 흐릿한 얼굴들에게 동시에. 종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로비 시계가 3시 18분을 지나 19분으로 넘어가는 소리를 아주 작게 냈다. 틱, 아침이라고 부르기엔 색이 모자란 시간. 창문 커튼 사이로 젖은 철의 냄새가 들어왔다. 산등성이는 아직 잿빛이었고 주차장 바닥엔 밤새 흘렀던 비의 얇은 막이 빛을 뭉개고 있었다. 로비 히터는 늦게 켜졌다. 공기는 한 번 식은 다음에야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그런 느낌. 커피포트를 올릴 때 카운터 밑에 메모장이 혼자서 약간 미끄러져 나왔다. 나는 일부러 모른 척했다. 오늘은 먼저 인사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사무엘한테도 뜨거운 물이 끓기 시작하자 어제의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받지 말라고 했잖아. 내 목소리의 모서리. 낯선 타인처럼 삐걱대는 내 음색 엘리베이터는 밤처럼 굼떴다. 대신 계단을 택했다. 3층 복도는 커튼을 반쯤 걸친 창문처럼 어두웠다. 긴 카펫 위에 발자국이 남지 않는 게 마음에 걸렸다.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표정. 39호 앞에서 나는 잠깐 서성였다. 문 안쪽에서 아주 낮은 흥얼거림이 흘러나왔다. 곡조라기보다 기억이 입안에서 덩어리로 뭉쳐져 문 앞까지 굴러온 소리. 노크를 하려다 멈추고 귀를 문에 댔다. 서요? 여자의 목소리가 돌틈 사이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처럼 쩍쩍 갈라졌다. 직원입니다. 괜찮으세요? 오래 걸린 침묵. 그리고 문이 조금 열렸다. 눈빛이 먼저 나왔다. 한밤중에 본 모자 쓴 여자. 모자는 벗어놓았고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다. 샤워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물기가 맺혀 있었다. 벽에서 밤새 무언가 긁는 소리가 났어요. 어느 쪽 벽이요? 그녀는 침대 머리맡을 가리켰다. 어제 내가 귀를 붙였던 자리. 나는 조심히 들어가 벽지를 손끝으로 눌렀다. 벽지 아래 석고보드의 건조한 냄새와 함께 미세한 진동이 손가락뼈를 타고 올라왔다. 안에서 애벌레같이 얇은 무언가가 기어가는 상상. 줄은 안 보셨죠? 나는 스스로도 의아한 질문을 던졌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울은 침대 맞은편 어제 본 자리. 유리 표면은 깨끗했다. 그러나 방 안의 모든 것보다 한 단계 느렸다. 우리의 호흡이 4번이면 거울 속 호흡은 3번. 지오건. 제가 뒤돌아선 뒤에도 제 뒤통수를 보여줘요. 그녀의 말끝이 조금 떨렸다. 나는 다가가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이 나를 따라오지 못해 허둥거리는 느낌. 눈동자를 빠르게 좌우로 움직여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한 번 덜 움직였다. 전등을 꺼도 될까요? 끄지 마세요. 그녀가 즉시 반응했다. 불을 끄면 벽에서 나오는 소리랑 거울에서 나오는 소리가 같아져요. 나는 전등 스위치를 향하던 손을 거두었다. 식은 커피 냄새처럼 말하지 않은 말이 방 안에 가라앉았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앉으며 두 손을 꽉꽉 찢겼다. 손등의 살결이 창백하게 들떴다. 이틀만 있을 건데 첫날 밤부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하시면 방을 바꿔드릴 수 있어요. 트라판더 이울이나 삼핑금 4. 아니요. 그녀가 짧게 고개를 저었다. 여기를 옮기면 제가 먼저 따라갈 것 같아요. 뭐가요? 소리요. 아니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만드는 사람. 벽은 자리를 안 옮기잖아요. 그녀의 말은 문장마다 맞는 듯 틀렸다. 그러나 그 모순은 방의 온도와 잘 섞였다. 나는 억지로 웃음 같은 걸 만들어 보였다. 그녀는 보지 않았다. 대신 거울을 힐끗 보았다. 거울 속 그녀의 고개의 돌림은 반 박자 늦게 따라왔다. 뒷목이 차갑게 당겼다. 나는 도구함에서 작은 고무망치와 스테토스코프를 가져왔다. 벽을 두드리면 석고보드 뒤로 빈 공간이 울림을 만들어준다. 정상이라면 툭툭툭. 첫 2번은 예측 가능한 소리였다. 3번째 두드림 뒤에 안쪽에서 아주 조용한 응답이 돌아왔다. 툭. 나는 망치를 내렸다. 스테토스코프 귀팁을 끼우고 벽에 원형을 대었다. 숨을 멈췄다. 금속의 차가움이 귓바퀴를 관통했다. 한 음절이 뭉개져 나왔다.
멀고 얇고 오래된 목소리. 지마. 나는 스테토스코프를 뗐다. 고무가 벽지에서 작게 떨어지는 소리가 귀에 크게 울렸다. 무서운 말이었죠? 여자가 입모양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배관 소리 같아요. 그녀는 믿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더 묻지 않았다. 내가 문을 닫고 나오는 동안 거울 속 방의 문은 한 박자 뒤에 닫혔다. 문틈이 완전히 맞물리기도 전에 복도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군가 방금 울다가 갑자기 울음을 멈춘 방처럼 농도가 바뀌는 느낌. 이 사모 앞을 지날 때 문이 안에서 살짝 흔들렸다. 나는 멈춰 섰다. 노브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힌지의 금속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 문 아래 틈으로 오래된 종이 냄새가 스며 나왔다. 편지 봉투를 오래 모아둔 서랍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했다. 다시 두 써님. 내 혀가 이름을 길게 부르지 않으려 애를 썼다. 어제 그 남자의 경고가 목 뒤에서 꼬리처럼 흔들렸다. 대답 대신 바닥 카펫 섬유가 누군가의 발끝에 밟히는 소리가 났다. 너무 가볍게. 그래서 더 사람 같았다. 나는 귀를 문에 대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시선을 낮췄다. 문 밑으로 샤에도우가 번졌다가 사라졌다. 누구의 발목도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그 그림자는 아주 잠깐 두 사람 몫의 폭으로 넓어졌다. 엘리베이터 앞 거울, 복도용 얇은 전신 거울도 약간 느렸다.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 속에 나와 실제 내가 층마다 다른 시간을 살았다. 2층에서는 내가 먼저 도착했고 1층에서는 거울 속 내가 먼저 내려가 있었다. 카운터로 돌아오니 전화기가 조용했다. 총도 가만했다. 대신 장부의 모서리가 책상 가장자리에서 아래로 조금 미끄러져 있었다. 급히 잡아당겨 펼쳤다. 오늘 날짜 아래 얇은 연필 글씨가 혼잣말처럼 적혀 있었다. 327, 인사하지 않음. 341, 발끝소리. 사우징싸움 거울 안쪽. 덜 실비, 벽이 먼저 깨어남. 나는 마지막 줄을 천천히 읽었다. 벽이 먼저 깨어남. 사람보다 먼저 깨어나는 벽. 로비의 벽은 온통 액자와 시계와 안내문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말이 붙은 순간 단단한 표면들이 다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사진 벽 앞에 섰다. 오늘의 사진들은 어제와 조금 달랐다. 신부의 베일은 더 길어졌고 포장마차 앞 남자들의 어깨가 서로 가까워졌다. 사람들 얼굴 대신 배경의 대상들이 초점을 나누어 갖는 사진들. 프린트의 은입자가 뒤집어져 보였다. 유리의 얼굴을 가까이 대자 미온이 뺨으로 옮겨 붙었다. 정말로 누군가 방금 전에 얼굴을 붙였던 것처럼 가장 아래 줄 세로로 작은 사진 하나. 이 호텔 현관 앞에 선 소녀. 소녀의 손바닥이 유리에 닿아 있다. 내 손바닥을 그 위에 겹치자 크기가 거의 같았다. 사진 속 손금이 실제 내 손에 맞춰지는 기분. 그 순간 사진의 유리 밑에서 글씨가 떠올랐다. 먼저 인사하지 마. 나는 손을 떼었다. 글씨는 사라졌다. 숨을 내쉬자 유리 표면이 아주 얇게 서리로 흐려졌다가 바로 사라졌다. 내 숨이 유리에 남지 않는다. 여기는 서리가 오래 머물지 못한다. 기억이 붙어있지 않는 표면 떴자 전고 무렵 203호에서 벨을 눌렀다. 객실 내 호출벨은 진동이 먼저 오고 소리가 나중이다. 나는 홀린 듯 올라갔다. 문 앞에서 한번 숨을 고르고 짧게 2번 노크했다. 직원입니다. 노브가 돌았다. 안에서 문이 조금 열렸다. 불은 꺼져 있었다. 커튼은 닫혀 있었다. 낮인데도 어둠이 무릎 위까지 차올랐다.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벽 쪽에서 눕혀둔 거울이 조심스럽게 세워지는 소리가 났다. 미끄럼 방지 고무가 바닥을 긁는 마른 소리. 이루님? 내가 그 이름의 마지막 자음까지 발음하지 않았다는 것을 혀끝이 기억했다. 발밑 카펫이 아주 가볍게 내려앉았다. 누군가 내 발등 위에 자기 발을 포개놓는 느낌.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문을 닫을 수도 열어둘 수도 없는 사이. 그때 안쪽에서 구두굽이 카펫의 털을 누르며 움직이는 규칙적인 소리가 났다. 문틈으로 예의 바른 남자의 숨결 같은 냄새가 한 겹 들어왔다. 오래된 라벤더, 신발장에 넣어둔 방습제 향, 그리고 책장에 오래 꽂혀있던 장정본의 묵은 종이 냄새. 필요하신 거 있으면 카운터로 전화 주세요. 나는 뒤로 물러났다. 말이 문에 닿기 전에 이미 길이를 잃고 짧아졌다. 문은 천천히 스스로 닫혔다. 철물은 스스로 닫히지 않는다. 나는 그런 상식을 떠올리며 계단 쪽으로 발을 옮겼다. 등 뒤에서 문이 완전히 닫힌 뒤에야 안쪽 전등이 켜졌다. 늦게 따라오는 불빛 도어 후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비와 섞인 묘한 냄새가 로비까지 새으며 들었다. 창밖에 소금색, 주차장에 하얀 줄이 천천히 묻혔다.
히터의 바람이 규칙적으로 길을 만든다. 나는 자꾸만 창문 대신 전화기에 시선을 뒀다. 깜빡임 없이 멈춰 있는 램프. 이상하게도 그 멈춤이 더 긴장감을 키웠다.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내게서 돌려졌다. 그때 자동문 센서가 짧게 초록빛을 켰다. 열리진 않았다. 종이 먼저 울렸다. 낮에도 딱 나는 유리 앞에 섰다. 밖은 희끄무레했고 안에 내 모습은 밤보다 더 희미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어제와 같은 위치에 손을 올렸다. 반대편에서 이번에도 같은 높이의 손이 맞닿았다. 그러나 이번엔 유리 너머의 송금이 나와 달랐다. 아이의 송음처럼 얇고 짧았다. 손바닥 너머로 누군가의 입이 움직이는 모양이 보였다. 소리는 없었다. 다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기억 맡겨놓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유리 속 입이 웃음처럼 옆으로 찢어졌다. 그 미소는 내가 알고 있는 웃음의 속도와 어울리지 않았다. 너무 천천히 벌어지는 곡선. 여긴 보관소가 아니에요. 말한 뒤에야 내가 무엇을 부정했는지 깨달았다. 여기는 호텔이다. 그러나 장부는 이름을 보관하지 못한다. 메모는 감각을 기록하고 사진은 얼굴을 지워둔다. 보관되지 않는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 네, 기억의 비가역성 덧더 저녁이 찾아오기 전에 삼색오호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전화가 아닌 문 아래로 밀어넣은 종이 쪽지. 밤 3시 17분에 거울을 치워주세요. 제가 먼저 보면 안 되니까. 나는 종이의 결을 만졌다. 호텔 메모지가 아니라 개인 노트에서 뜯은 종이었다. 찢어진 가장자리에서 미세한 섬유가 부풀었다. 먼저 보면 안 된다. 무엇을? 본다는 행위는 항상 먼저이자 나중이다. 거울이 늦게 따라오니까. 먼저 본 사람도 나중에 보는 셈이 된다. 문장을 뒤집으면 뒤집은 의미가 또 문을 닫는다. 나는 3시 17분을 다시 장부 여백에 적었다. 그 숫자는 이 호텔의 맥박이었다. 정시에 울리는 종, 정시에 깜빡이는 없는 전화, 정시에 늦게 따라오는 거울, 그리고 정시에 깨어나는 벽밤이 엎드리는 소리, 히터의 조용한 타는 냄새, 복도의 센서 등이 지난 발걸음을 뒤늦게 기억하는 반짝임. 나는 3시 10분에 35호 앞에 섰다. 문틈으로 비누와 젖은 수건의 온기가 흘러나왔다. 노크는 하지 않았다. 먼저는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대신 카드키 포켓에 꽂혀있는 실내용 가니키를 사용해 살짝 열었다. 직원입니다. 여자는 말이 없었다. 침대 위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다. 호흡은 빠르지 않았다. 다만 호흡의 그림자가 거울에 도착하지 못했다. 3시 17분에 거울을 벽에서 떼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깜빡임의 횟수는 거울 속에서 항상 하나 모자랐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314.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다. 지금부터는 한 동작마다 한 단어. 손 안에 드라이버를 세게 쥐었다. 나사 모서리의 상처가 손가락살을 긁었다. 샘뷰. 복도 끝에서 발끝으로 카펫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툭 347. 종이 울렸다. 딱 동시에 방 안 공기가 아주 얇게 뒤집혔다. 냄새의 앞면과 뒷면이 교차했다. 나는 거울의 하단 고정소에부터 빠르게 풀었다. 금속이 작은 비명을 냈다. 여자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거울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러나 떼어낸 순간 어깨가 무거워졌다. 무게가 아니라 기억, 누군가의 멈춘 시간이 거울 뒷면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거울을 벽에서 떼어내 침대 옆으로 눕혔다. 유리면이 천장을 보게. 그때 천장에 내 얼굴이 늦게 나타났다. 거울이 눕혀졌는데도 천장은 여전히 천장처럼 반사됐다. 각도가 맞지 않았다. 세 개의 각도가. 여자의 숨이 한 번 거칠어졌다. 이제 안 보아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눕혀둔 거울의 유리 표면에 문틈새처럼 가느다란 어둠이 생겼기 때문이다. 마치 거울 속에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 문틈에서 아까 벽 너머에서 들었던 그 음절이 흘러나왔다. 이마. 나는 반사적으로 거울을 덮으려 했다. 그러나 손이 유리에 닿자 내 손이 거울 뒤쪽에서 먼저 나타났다. 늦음과 빠름이 뒤바뀐 손, 시간이 밀려난 자리. 태업지 마세요. 여자가 낮게 말했다. 덮으면 거울이 숨을 못 쉬어요. 그 문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면서도 나는 멈췄다. 거울은 얇은 호흡처럼 아주 미세한 성애를 만들고 있었다. 그 성애에 손가락으로 쓴 듯한 선이 하나둘 생겼다. 여기 서툰 필체, 이어지는 자모, 기억. 여자의 어깨가 움찔했다. 박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입안을 말렸다. 보관이 아니라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잊히죠.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른다.
내 생각 같지도 않았고 이 호텔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났다. 데로사모. 문이 아주 살짝 바깥으로 밀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는 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 천장에 방금 그 움직임이 늦게 반사됐다. 늦음이 증거가 되는 순간 여자는 침대 모서리를 꽉 붙잡았다. Joe, sorry. 어젯밤에도 났어요. 어떤 남자가 내 이름을 이름을 길게 부르는 소리. 여기서는 길게 부르면 길게 남는데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로비의 붉은 전등갓처럼 어색하게 흔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방의 소리들이 서로의 허리를 통과해 교차했다. 히터, 눈발, 카펫, 벽 속의 얇은 것들, 그리고 눕혀진 거울의 미세한 서리. 3:21. 종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전화기가 깜빡였다. 카운터의 기계인데 여기서도 빛이 느껴졌다. 없을 리가 없는 거리를 있는 것처럼 줄였다. 나는 여자를 남겨두고 방을 나왔다. 먼저 떠나지 않기 위해. 복도를 지나며 203호 앞에서 한 번 멈췄다. 문틈으로 라벤더 냄새가 여전히 흘렀다. 그리고 새로운 냄새가 섞였다. 누구의 머리카락을 태우기 직전의 날선 냄새. 손님. 대답 없이 안쪽에서 거울이 바닥을 긁는 소리. 누군가 거울을 세워 복도 쪽으로 돌리는 상상. 그 거울 속에서 내가 먼저 지나가고 실제 나는 아직 서 있는 장면. 로비로 내려와 수화기를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멀리서 설탕을 녹일 때 같은 사각거림 뒤에 아주 짧은 한숨. 나는 수화기를 멀리했다. 이름을 길게 부르지 않기 위해. 양보해. 내 이름을 쓰지 마. 내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분명히. 그러나 내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수화기 너머에 나는 말끝을 삼키며 덧붙였다. 먼저 인사했으니까. 뚝. 연결이 끊겼다. 펠은 울리지 않았다. 오직 시계만이 분침을 한 칸 움직였다. 틱. 나는 장부를 펼쳤다. 오늘 날짜가 다시 굵어졌다. 빈칸들이 줄을 맞춰 넓어지고 있었다. 칸이 끝이 종이의 끝을 침범했다. 여백이 여백을 먹어치우는 광경. 펜을 들여다 놓았다. 적지 않는 편이 오래 남는다는 이상한 통계를. 이 호텔에서 나는 조용히 배우는 중이었다. 창밖 눈발이 더 굵어졌다. 도로가 붙잡히는 소리. 세상은 밖에서 점점 잊히고 호텔은 안에서 점점 또렷해졌다. 밤은 또 왔다. 히터는 또 느렸다. 그리고 3시 17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여기 있었다. 먼저 도착하는 시간. 나는 카운터 유리 아래에 접어둔 작은 메모를 꺼냈다. 어제 봤던 문장 밑에 조용히 덧붙였다. 메모. 먼저 인사하지 말 것. 이름은 3글자를 넘기지 말 것. 거울은 눕혀둘 것. 전화는 받지 말 것. 받았을 경우 다음 밤에 장부를 열지 말 것. 마지막 줄을 적는데 손등에 살이 서늘해졌다. 누군가가 내 뒤에서 글씨를 읽는 기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먼저 보지 않는다. 먼저 인사하지 않는다. 먼저 쓰지 않는다. 먼저 잊히지 않기 위해. 사진벽 앞을 다시 지나갈 때 가장 아래 줄에 소녀 사진이 또 바뀌어 있었다. 이번엔 소녀가 유리에서 손을 뗀 채 조금 뒤로 물러나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흐릿했다. 다만 배경에 현관 유리가 선명했다. 유리 바깥 한방눈 속에 서 있는 실루엣 하나. 어제보다 가까웠다. 나는 종을 올려다 봤다. 매달린 금속 혀가 아주 얇게 떨렸다. 바람은 없었다. 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도 종은 곧 울릴 것이다. 새벽이 되면. 아니, 새벽이 되기 전에 이미. 여기서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 안에서만 말했다.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혀끝을 접어 삼켰다. 이름과 인사, 그리고 기억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눈발이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다. 호텔은 들었다. 벽이 먼저 깨어났다. 그리고 거울들이 천천히 뒤따랐다. 나는 기다렸다. 벽 너머의 얇은 소리가 내 이름을 짧게 부르길, 아니면 아예 부르지 않길. 저녁은 길고 배고픔은 짧다. 라면을 부어놓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히터 소리를 들었다. 물이 넘칠까봐 뚜껑을 조금 밀어 올렸는데 뜨거운 김이 유리문으로 달려가다 중간에서 멈췄다. 마치 공기가 멈추는 법을 먼저 배운 것처럼. 장부는 카운터 한쪽에서 천천히 가장자리로 미끄러졌다. 종이의 무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 나는 장부를 중앙으로 밀어넣고 볼펜을 위에 올려 무게를 더했다. 볼펜은 잠깐 버티는 듯 하더니 캡이 톡 하고 튀어 올랐다. 마치 그 안에 잉크가 오늘 밤 쓸 글자를 미리 알고 기지개를 켠 것처럼. 반가 5시가 지나며 눈은 진눈개비가 되었고 도로 표지판의 글자는 더 짧아졌다.
주인은 주가 되었고 감속은 감으로 줄었다. 멀리서 들어오는 라이트가 흰 점처럼 미끄러지다 이내 꺼졌다. 호텔 앞은 작은 섬처럼 고립되었다. 나는 전화기에 램프를 한 번, 종을 한 번, 사진벽을 한 번, 그리고 유리문을 한 번 같은 순서로 훑어보는 습관을 만들었다. 순서가 흐트러지면 밤이 흐트러질 것 같았다. 아니, 밤이 먼저 흐트러지고 내가 뒤늦게 따라갈 것 같았다. 7시 반, 203호에서 문이 밖으로 아주 조금 밀렸다. 손바닥 하나도 나오지 못할 만큼. 틈 사이로 라벤더와 종이 냄새가 겹쳐졌고 나는 공손하게 물었다.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대답 대신 규칙적인 턱 소리. 구두굽이 카펫의 털을 일정한 박자로 누르는 소리. 세 박자마다 한 번. 아주 얕게 끊어지는 숨. 그 호흡은 안심으로 읽히다가 마지막에 망설임으로 바뀌었다. 데르스 게마님. 나는 이름의 첫 자음만 꺼낸 뒤 바로 닫았다. 길어져서는 안 된다. 길어지면 머문다. 머물면 장부가 알아버린다. 문틈의 그림자가 두 사람 몫으로 다시 넓어졌다가 줄었다. 그 넓어진 순간 복도 끝 센서 등이 뒤늦게 켜졌다. 뒤늦은 빛은 언제나 사람보다 예의 바르다. 조심스럽고 늦다. 3갱5호는 조용했다. 여자는 낮에 쓰던 노트를 문 아래로 한 장 더 밀어 넣었다. 거울은 눕혀둬도 속이 서서히 일어나요. 속이라고 쓴 단어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속이라는 단어의 획 사이로 미세한 물기가 번졌다. 마치 글자 자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나는 그 쪽지를 카운터 아래 서랍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그러나 서랍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틈이 손톱 한 개 폭만큼 남았다. 그 틈이 유리의 문틈과 같은 속도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호텔의 구조가 내 몸에 이식된 느낌이 들었다. 걸을 때마다 벽지의 무늬가 관자놀이를 스쳤고 계단의 턱 높이가 정강이 뼈에 기억되었다. CCTV는 가끔 아예 정지화면처럼 정확해졌고 그때에만 나는 안심했다. 정지는 안전해 보인다. 움직임이야말로 위협의 다른 말이다. 하지만 정지된 프레임 사이 아주 얇은 선 같은 흔들림이 종종 끼어들었다. 누군가가 손톱으로 화면을 긁고 지나간 듯한 한 프레임. 거기엔 내가 없었다. 혹은 내가 너무 빨랐다. 너무 빨라서 기록하지 못한 것. 기록되지 않는 것은 잊히기 위해 먼저 학습된다. 11시 50분. 전화기가 한 번도 깜박이지 않았는데도 나는 수화기를 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떤 부름은 소리 없이 온다. 고개를 흔들어 충동을 밀어냈다. 그 대신 장부를 펼쳤다. 오늘 날짜 아래 얇은 연필 글씨들이 누군가의 식사 기도처럼 줄지어 있었다. 317 341 403 51B.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연필 끝에서 깨어나듯 추가되어 있었다. 1158 문이 배우는 호흡. 나는 눈을 깜박였다. 내가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 필체였다. 필압 회계 습관 숫자 7의 길이까지 내가 쓴 것과 같았다. 내 손이 먼저 와서 적고 내 의식이 나중에 도착하는 밤 자정 직전 종이 울렸다. 밤을 여는 종소리와는 조금 달랐다. 조금 길었다. 딱띠. 끝에 작은 떨림. 나는 본능적으로 유리문 앞으로 갔다. 바깥은 눈도 비도 아닌 미분의 소금 같은 것들이 흩날렸다. 유리 위에 손을 올리자 반대편에서도 그 작은 손이 한 박자 늦게 포개졌다. 이번엔 아이의 송음이 아니었다. 나의 송금이었다. 하지만 선이 달랐다. 내 손의 생명선은 짧은 편인데 유리 너머의 선은 길게 손목을 넘어 흘러갔다. 유리 안쪽에서 길어지는 선, 입 모양이 보였다. 나는 혀끝을 물었다. 사가 나오기 전에 입술을 닫았다. 반대편 입술도 동시에 닫혔다. 그 닫힘의 각도까지 같았다. 그러나 유리 속의 얼굴은 내 표정보다 아주 조용히 길게 미소 지었다. 나의 미소가 아니었다. 자정 3분. 로비 히터가 깜박 꺼졌다 켜졌다. 호텔의 심장이 거친 박자를 익히는 시간. 계단에서 누군가 뛰다가 멈추는 소리. 그리고 다시 발끝으로 도드라지는 툭툭. 203호와 335호 사이. 복도의 공기는 매번 이 시간에 조금 더 눅진해졌다. 나는 복도 끝까지 걸어가 센서 등을 일부러 켰다. 먼저 밝아진 빛이 뒤늦게 내 어깨를 따라왔다. 그때 203호의 문 밑으로 무언가가 미끄러져 나왔다. 2번 접은 종이었다. 접힌 선이 아주 정확하고 오래된 정밀함을 가지고 있었다. 펼치자 네 글자만 있었다. 세 글자.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누군가가 세 글자를 넘겨선 안 된다고 나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메모. 아래의 점처럼 작게 잉크를 마지막으로 떠넘기듯 덧붙은 문장. 너부터. 복도 공기가 갑자기 가벼워졌다.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이미 자리를 떠났다는 뜻.
나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종이가 살에 닿자 미세한 냉기가 뒷목으로 올라왔다. 1시 20분. 삼색 5호에서 물이 잠깐 세차게 쏟아졌다 멈췄다. 샤워 소리인가 했지만 물의 양이 거울을 씻는 양이었다. 유리를 세차게 닦아낼 때의 세분화된 물소리. 문을 두드렸다. 직원입니다. 안에서 대답이 늦었다. 거울의 속도만큼. 열어요. 여자는 창가에 서 있었다. 커튼을 반쯤 열고 바깥을 보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방 안 공기가 씻기지 않은 감정의 냄새로 물었다. 거울 눕혀두신 거 괜찮으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눕혀두면 거울이 꿈을 애원해요. 말은 이상했지만 이해되는 것처럼 몸이 반응했다. 눕혀진 거울 옆에 성애가 원형으로 좁게 맺혀 있었다. 마치 누가 앉아있다가 일어난 자리. 나는 그 자리에 손을 대었다. 서늘한 자리에서 손바닥이 아주 약하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 꿈 어떤 건데요? 하이 호텔 리제 이야기를 기억해요. 대신 저한테 제 이야기를 빼가요. 그래서 오늘 낮에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제 목소리를 몰라봤어요. 말을 멈춘 그녀의 어깨가 아주 쉽게 내려앉았다. 힘을 줘본 기억이 없는 어깨처럼. 기억을 맡기는 곳. 내가 낮에 읽은 메모의 문장을 무심히 반복했다. 맡긴 적 없어요. 가져갔어요. 그녀의 속눈썹이 떨렸다. 흰재 떠있던 미세한 모래 같은 것이 움직였다. 나는 방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거울 속 문은 더 늦었다. 복도로 나온 나는 입의 사무 앞에서 다시 멈췄다. 안에서 누군가가 아주 천천히 거울을 세워 복도 쪽으로 돌리고 있는 소리. 금속 걸쇠의 마찰. 기도문 같은 마찰음. 손님. 내 목소리는 이번에도 짧았다. 짧게 부른 이름에는 짧게 돌아오는 정적이 붙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기억의 냄새였다. 손톱깎이의 얇은 철 냄새. 젖은 양목 코트의 눅진함. 바닥난 향수병의 상건. 그리고 아주 오래된 샴푸. 냄새 속에 사람이 있었다. 냄새만 먼저 나왔다. 2시 40분. 사진벽 앞에 섰다. 사진은 더 달라져 있었다. 신부의 베일은 거의 화면 밖으로 흐르고 포장마차 앞 남자들의 어깨는 아예 포개졌다. 배경의 현관 유리에는 눈발 대신 숫자가 앉아 있었다. 31. 그 다음 숫자는 지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네 번째 숫자를 끝내 적지 않은 듯. 가장 아래 줄의 소녀 사진은 더 뒤로 물러났다. 이번에는 소녀의 발치에 반쯤 접힌 종이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종이에도 글씨가 있었다. 너무 작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 세 글자 쪽지를 만졌다. 종이끼리 서로를 안심시키듯 얇게 스쳤다. 3시 10분. 준비. 손바닥에 땀이 텁텁해졌다. 장부를 펼쳐 317을 또박또박 적었다. 방금 적은 숫자가 몇 초 뒤 이미 적혀 있던 것처럼 노후했다. 이 호텔의 잉크는 시간을 거꾸로 먹는다. 35 복도 센서 등이 스스로 켜졌다가 꺼졌다. 아무도 없는데, 혹은 너무 느린 사람이 지나갔는데. 36 계단에서 내려오는 소리. 발끝 뒤꿈치, 발끝 발소리가 문자를 배운 사람처럼 정확했다. 317 종이 울렸다. 이번엔 아주 짧았다. 딱 나는 35호로 먼저 달려가지 않았다. 먼저 가면 먼저 본다. 먼저 보면 먼저 잊힌다. 대신 복도 한가운데서 귀를 열었다. 벽이 먼저 깨어나는 소리가 방마다 다른 톤으로 흘렀다. 31호는 낮게, 334호는 건조하게, 335호는 아까보다 더 얇게. 203호에서 문이 반쯤 열렸다. 이제껏 가장 크게. 나는 캄캄했지만 어둠이 비어있지는 않았다. 누군가의 자리가 어둠의 형태를 잡고 있었다. 또 내가 이름을 끝내기 전에 안쪽에서 같은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오지마. 그 말은 도와 오 사이에서 끊어졌다. 억양이 정확히 내 목소리였다. 나는 발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로비의 전화기가 깜박였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빛이 길을 만들 때 나는 늘 그 길을 외웠다. 수화기를 들었다. 말하기 전에 숨이 먼저 걸렸다. 여기 누구세요? 너무 형식적인 문장. 낯선 사람과의 통화에 익숙한 사람처럼. 나야. 대답은 나였다. 어디에요? 유리 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로비 유리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없다는 증거가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느림이 있음의 증거다. 잠시 뒤 유리 속에서 내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실제 내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수화기 너머에 나도 동시에 내려놓는 소리를 냈다. 겹치는 소리. 그리고 아주 얕은 웃음.
먼저 인사하면 네가 먼저 잊힌다. 누가 그래요? 너. 뚝 나는 다시 복도로 올라갔다. 상생고호 앞에 서자 안에서 여자의 발소리가 짧게 흔들렸다. 들어가요. 문 안은 이전보다 더 밝았다. 그러나 밝음 속에서 색이 더 줄어들었다. 거울은 여전히 눕혀져 있었다. 유리 표면엔 밤새 생긴 얇은 선들이 빗물처럼 엉켜 있었다. 그 선들이 잠호를 이루기 시작했다. DAAN 유엔당. 글씨가 완성되기 전 203호에서 무거운 물건을 세우는 소리가 났다. 두 방의 소리가 복돼서 엉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다. 당신 먼저. 나는 온몸이 굳었다. 먼저라는 단어가 벽을 타고 방들 사이를 오갔다. 여자의 눈이 거울과 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누가 먼저예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했다. 그러나 이 건물에서 먼저는 서열이 아니라 소멸 순서였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장부를 떠올렸다. 빈칸이 먼저 넓어지고 글자가 나중에 따라오는 장부. 먼저 넓어지는 것은 여백이다. 그러니까 여백이 먼저 잊힌다. 여백이 사람을 끌고 간다. 324. 종은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과로 같은 소리가 공기에서 났다. 뭔가가 열리고 덜 닫히는 소리. 203호가 반 박자 더 열렸다. 가지마.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남자의 목소리. 낮고 정중한 톤. 그가 밤마다 발끝으로 카펫을 두드리던 리듬과 같은 속도. 나는 천천히 203호 앞까지 걸어갔다. 발 하나를 문틈에 넣었다. 안쪽 어둠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내 발을 맞이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깡부, 따네요 하나. 명확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카운터를 떠올렸다. 오늘 날짜, 오늘의 숫자들, 공기를 먹는 여백. 와예요. 내 이름. 나는 혀끝에서 멈췄던 그 음절들을 무릎까지 내려보냈다. 길게 말하지 않기 위해. 지울 수 없어요. 여긴 지우는 곳. 그 말은 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왔다. 카펫의 털 하나하나가 소리를 옮겼다. 그 순간 305호에서 여자가 울부짖을 듯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울음도 여기서는 늦게 온다. 나는 결심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장부를 닫겠습니다. 오늘 밤은. 문틈의 어둠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다. 감사의 표정처럼 계단을 내려오면서 사진 벽 앞을 스쳤다. 아랫줄 소녀 사진의 종이가 이번엔 펼쳐져 문장 하나를 보여주었다. 먼저 본 사람이, 그 다음은 찢겨나갔다. 찢긴 자리에서 종이의 섬유가 아주 얇게 떨렸다. 방금 찢은 듯이 던터 카운터에서 장부를 두 손으로 덮었다. 볼펜을 빼내고 장부 위에 공손하게 손바닥을 올렸다. 손바닥 밑에서 종이가 약하게 울었다. 다틴 종이는 다틴 소리를 낸다. 그때 전화기가 깜박였다. 그러나 벨은 울리지 않았다. 나는 수화기를 보지 않았다. 먼저 보지 않기 위해 히터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유리문이 아주 가볍게 떨렸다. 유리 너머에서 내 입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나는 미소를 만들지 않았다. 유리 속 나는 아주 길고 어색한 미소를 유지했다. 둘 사이의 어긋남이 드디어 증거처럼 느껴졌다. 새벽이 깊어졌다. 호텔의 구조는 더 선명해졌고 바깥의 세계는 더 흐릿해졌다. 3시 41분은 오지 않았지만 내 귀에는 이미 발끝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된 뒤였다. 시간표는 이곳에서 늘 먼저 온다. 나는 마지막으로 메모장을 열고 조용히 적었다. 메모. 오늘 밤 장부를 닫음. 장부를 닫으면 이름은 밖으로 나가지 못함. 이름이 나가지 못하면 안에 남은 사람부터 짧아짐. 짧아짐이라는 단어를 쓰자 펜촉이 종이에 깊게 박혔다. 끊어진 잉크가 작은 점을 남겼다. 그 점은 잠시 뒤 마치 오래된 지도의 표식처럼 보였다. 여기서 사라짐이라는 뜻의 표식. 나는 눈을 감고 입안으로만 인사 연습을 했다. 안녕. 둘 다 끝내지 않았다. 혀끝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살아있는 증거, 짧아서 남는 것, 그리고 벽이 먼저 한숨을 쉬었다. 아주 작게. 호텔이 잠깐 나를 잊어주는 소리처럼. 밤은 이미 여기 와 있었다. 시계가 3시를 가리키기도 전에 벽들이 먼저 느릿하게 숨을 쉬고 카펫의 털들이 반대 방향으로 기울었다. 장부는 닫아두었다. 오늘 밤만큼은 여백이 먼저 나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센서 등이 내 발보다 먼저 켜지지 않았다. 드물게 나와 동시에 켜졌다. 함께 일어나는 빛. 그 빛이 내 어깨 위로 얇게 얹히는 동안 203호 문틈에서 라벤더가 아닌 다른 냄새가 나왔다. 젖은 종이 냄새, 그리고 아주 오래된 필름이 끼익하고 감길 때의 열 냄새. 395호 앞에서 멈추었다. 문 아래로 얇은 종이가 새어나와 있었다.
377이 오기 전에 제 이름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상한 부탁이었다. 이름을 접는다는 건 소리를 반으로 줄인다는 뜻인가? 아니면 글자를 잘라낸다는 뜻인가? 나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의 섬유가 손끝에 걸렸다. 손가락 사이에서 아주 얇은 누군가의 떨림이 옮겨붙는 느낌. 직원입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자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거울은 여전히 눕혀져 있었지만 유리 표면의 서리는 마치 핀 조명을 받은 무대처럼 미세하게 반짝였다. 그 반짝임들 사이로 잠오들이 천천히 올라왔다. 앤티우엠 이름.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다시 전화했어요. 제 목소리를 낯선 손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보다가 거울에 늦은 내 얼굴을 한 번 더 보았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표정이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 잠깐의 간극. 그 간극이 여기선 계속 벌어져 있었다. 나는 종이에 연필을 얕게 대고 그녀가 적어둔 자신의 이름을 반으로 접었다. 정확히 가운데 자음과 모음이 허리에서 닿도록 소리의 길이를 줄이듯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네. 말을 하는 동안에도 거울 속 입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 이제 덜 길어요. 복도에서 툭 소리가 났다. 발끝으로 카펫을 누르는 소리. 드요싱사모. 나는 여자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다. 문을 닫자 문 사이 공기가 아주 약간 가벼워졌다. 소리가 빠져나갈 틈을 찾은 듯 이곰사모 앞은 어두웠다. 센서 등이 켜지지 않았다. 문틈에서 나오는 냄새도 거의 없었다. 대신 소리만 있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 장정본의 묵직한 종이가 아니라 호텔 메모지 같은 가벼운 종이가 아닌 내가 아까 덮어둔 장부의 종이. 손님. 대답 대신 문틈에서 단어 하나가 흘렀다. 치워. 나는 긴장으로 혀를 삼켰다. 애울 수 없습니다. 여긴 지우는 곳이야.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닥에서가 아니라 문턱에서 왔다. 마치 내 발등과 닿아 있는 목소리. 나는 한 발 물러서며 숨을 길게 들이켰다. 내 안에서 얼음처럼 잘게 부서지는 공기. 그리고 그때 로비 종이 울렸다. 딱. 소리가 아니라 순서가 울렸다. 317. 늘 먼저 오는 시간. 나는 계단 난간을 가볍게 치며 내려갔다. 장부는 여전히 닫혀 있었다. 그러나 모서리에서 아주 얇은 힘이 위로 밀어올랐다. 열어. 그 힘은 메모를 읽은 손의 촉감처럼 구체적이었다. 오늘 밤은 안 됩니다. 나는 장부 위에 손바닥을 올렸다. 종이가 천천히 진동했다. 그 진동이 손바닥으로 번져 뼈를 타고 올라오다 관자놀이에 걸렸다. 관자놀이에서 잔소리처럼 떨렸다. 너부터. 전화기가 깜박였다. 나는 수화기를 들지 않았다. 대신 유리로 갔다. 유리문 앞에 서자 바깥에 눈발이 멈춘 듯 보였다. 아니,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 같았다. 유리 위에 손을 올리자 반대편에서 손이 포개졌다. 내 송금. 그러나 선은 더 길었다. 길어지는 선, 길어지는 이름, 길어지는 머무름. 반대편 입술이 움직였다. 나는 입술을 닫았다. 반대편도 닫았다. 그 닫힘의 각도, 길이, 떨림 모두 같았다. 그러자 유리 속에서 미소가 먼저 떠올랐다. 내 얼굴은 아직 미소를 배우지 않았는데 그 순간 사진벽으로부터 물소리가 났다. 물이 아니라 은입자가 뒤집히는 소리. 나는 돌아섰다. 사진들 속 배경들이 더 또렷해졌다. 사람들은 더 흐릿해졌다. 가장 아래 소녀의 사진. 소녀는 이제 현관 유리에서 두 걸음 더 물러나 있었다. 대신 유리 바깥에 내 코트가 있었다. 내가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코트. 눈발이 코트의 어깨에 내려앉아 녹지 않았다. 사진 속 온도는 밖의 온도보다 더 차갑다. 기억은 되게 얼어있다. 나는 메모장을 꺼냈다. 먼저 인사하지 말 것, 이름은 세 글자를 넘기지 말 것, 거울은 눕혀둘 것, 전화는 받지 말 것. 마지막 줄에 스스로 모르는 글씨가 새로 생겼다. 종이 울리면 네가 손님이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네가 손님이다. 직원과 손님의 경계가 호텔 안에서 얼마나 일찍 뒤바뀌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처음 전화해서 받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한 목소리는 정말 나였고